공항 보안 검색대 직원이 엑스레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열어봐야겠습니다. 낡은 김치 항아리였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살 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8년 살았는데 김치 항아리라니. 항아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 항아리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18년 전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년 전 필리핀 공항이었습니다. 24살 마리아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느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투이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걷는 소리에 눌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마중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도 함께였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힘들었지? 이리 와. 친절했습니다.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좀 시골이야. 근데 공기는 좋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나무와 된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필리핀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김치,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먹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확 타올랐습니다. 너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티 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필리핀 집은 따뜻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도, 겨울 공기도, 제 손도 차가웠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인색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반드시 값을 깎았습니다. 전기도 아꼈고 물도 아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가는데 동네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줌마가 마리아를 봤습니다. 저기 최순자 며느리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왔다는. 주인 아저씨가 마리아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 집 최순자가 남편 돌아가시고 땅이며 건물이며 엄청 받았다면서요? 억 단위로. 근데 며느리는 저렇게 쪼들리게 하나 봐. 손이 떨렸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자라고요? 얼른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부자라고요? 시어머니가요? 저렇게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는 사람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정도요. 언니,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습니다. 10,000원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송금 좀 해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 100만 원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조금이라도요.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우리도 여유 없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 거실로 가는데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또 너네 집에 돈 보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내 엄마 죽으면 그때 가면 되지. 뭐 이런 걸로 난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5만 원만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실망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요.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슈퍼에 갔습니다. 막 벤치에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데 밖에서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필리핀 며느리 있었잖아. 저기 산 너머 마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 집? 남편한테 맞아서 위자료 받고 도망갔다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래. 알고 보니 일부러 남편 자극해서 폭행 유도했대.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 해서 동정 유발하고 위자료 잔뜩 받아서 애 데리고 필리핀 갔다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그런 애들 많아. 돈 노리고 시집와서 몇 년 참다가 튀는 거지. 국제 결혼? 다 그런 속셈이 있어. 계산을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얼른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줌마들이 마리아를 봤습니다.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봤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의심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왔냐?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콩 까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리아를 흘긋흘긋 봤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내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리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마리아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같은 달을 볼 수 있을까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리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자꾸만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민수가 통장을 훑어봤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투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계속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 있어? 나와. 돈 갚으라고.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발로 대문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겁고 거친 소리가 집안까지 울렸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왔었어요? 돈 갚으라고. 민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엄마 송금용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민수가 찾으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돈 어디 있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무슨 돈요? 민수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숨겼지? 어디 숨겼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순간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에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숨죽이고 마리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 입모양만 했습니다. 아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간 돼서 모시고 갈게요. 평소와 다른 너무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마리아도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민수가 마리아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좌석에, 마리아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차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뒷좌석에서 백미러로 민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해서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하는 커브길이 나왔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경적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여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핸들을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적이 계속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보셨습니다. 민수야, 외치셨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요. 생각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팔을 뻗어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소리치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마리아를 밀쳤습니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소리쳤지만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차 옆을 스쳐 지나가며 바람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타이어가 길가 흙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비틀거렸습니다. 핸들을 더 세게 잡으며 시어머니 팔을 다른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길 옆이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뒷좌석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셔서 마리아를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리아 팔을 만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요. 차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가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돌아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차에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지?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민수의 손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민수가 또 밀쳤습니다.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지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돈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훈이도 젖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마리아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집이요?
시어머니 집 말인가요? 그곳이 우리 집이었는데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빗물과 섞여 떨어졌습니다. 지훈이가 마리아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18년 전 엄마가 잡아주던 그 온기 같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했던 말이요. 투이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어.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야겠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동네 소문이 무서워서. 너도 도망갈까봐. 미안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라고요?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야. 내가 연락할게. 내가 증언해줄게. 폭력받다고, 도박했다고, 위자료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명함을 준 시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에서 날 살렸잖아. 고마워.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폭력, 도박, 빚까지. 하지만 빚만 5천만 원이고 재산이 없는 남편한테서 위자료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결국 30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몇 달에 걸쳐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만 되면 이 집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요. 몇 주 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날 시어머니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낡은 김치 항아리였습니다. 내가 자주 먹었잖아. 가져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시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가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짧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가거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봤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에 타시고 떠나셨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엑스레이 기계에 김치 항아리를 올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열어봐야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8년 살았는데 김치 항아리라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치 항아리예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통과하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필리핀에 착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손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반일을 하시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18년 만에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구석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김치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김치 항아리를 봤습니다. 18년 살았는데 김치 항아리? 누군가 웃었습니다. 위자료도 3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며? 고작 가져온 게 김치 항아리. 옆집 딸은 1000만 원의 금반지도 받았는데 웃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래 두면 상해. 저녁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밑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현금 묶음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었습니다. 1000장씩 묶음이요. 벽돌만큼 두꺼웠습니다. 다시 항아리를 보니 묶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10개였습니다. 계산했습니다. 4억 원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에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풀었습니다. 금반지와 금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투이야, 미안하구나. 동네 소문이 무서워서 너를 시험했어. 차갑게 대한 거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따뜻했어. 차에서 날 살렸잖아. 고마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설거지할 때 손 잡아주시던 순간, 빨래를 다시 널어주시던 모습, 폭력을 보고 방문 앞에서 떨리던 손, 감고에 돈 넣으시던 모습,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보시던 눈빛,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돈은 평생 모은 전부야. 내가 한국 올 때 보낸 지참금도 다 모아뒀어. 사랑한다. 늦게 말해서 미안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엄마와 함께 필리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필리핀 음식을 같이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김치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필리핀어도 조금씩 배우고 한국어는 여전히 유창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와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다녀갈게요. 덕분에 행복해요. 지훈이가 비석을 보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는 고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항아리가 무거웠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햇살이 묘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